달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7월 모범 선행 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단이 지난 24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지역 언론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구민과의 소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달성군의회가 오는 8월 4일까지 제10대 달성군의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을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새마을연대가 지난 23일 달서구청에서 공식 발대식을 열고 지역사회 청년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22일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민들을 위한 리듬으로 만나는 라인댄스를 개최했습니다. 성선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24일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콩국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봉사예술단체인 메아리 예술단이 지난 25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자선 행사 한여름 밤에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기존 성서저온회수시설 1호기의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지난 21일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두류움빛복지관은 지난 22일 두류성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2026 중복맞이 복다림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달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미술관 라이브 뷰벨 앙상블 공연이 오는 8월 1일 중정홀에서 진행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8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527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에로이카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의회 김이석, 이상봉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달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7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및 수상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 모범선행군민상은 대구시장상의 류가읍 하종철 씨가 수상했으며 허언읍 이동규, 장정엽 씨와 농공읍 김무선, 김수연 씨, 다사읍 김미경, 최은열 씨, 류가읍 김경희, 신동순 씨, 옥포읍 윤청경, 배미경 씨, 현풍읍 김명희 씨, 가창면 이상태 씨, 합의면 조주령 씨 등 총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각 지역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표창패를 수여하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선행의 달성을 더욱 밝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민성구기 달성군을 첨단 미래산업과 명품 교육복지가 어우러진 중심도시로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여식 이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수상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는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모범선행군민 표창은 국민이 빛나는 달성을 슬로건으로 삼고 매달 읍면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그 공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단이 지난 24일 푸른 방송을 방문해 지역 언론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구민과의 소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이선주 의장과 이성순 부의장을 비롯해 한국주 운영위원장,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 고화석 경제도시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푸른방송 조연수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지역 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는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장단은 푸른방송 스튜디오와 아트홀 등 주요 방송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53만 달서 구민 여러분, 달서구 의회 의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우리 달서구 의회는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우리 달서구 의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과 예산 행정에 대한 엄격한 심해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높여가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와 푸른방송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의회다. 오는 8월 4일까지 제10대 달성군 의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을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의회의 의정 방향인 국민중심, 현장중심, 책임성, 소통, 상생 등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띄어쓰기 및 포함인 20자 이내의 한글 문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자격은 공모일인 7월 21일 기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국민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달성군 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최대 2개 작품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작품은 의회사무국 예비심사와 심사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상장 및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이, 장려상 3명에게는 상장 및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아울러 최우수로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제10대 달성군 의회에 각종 의정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의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의회 사무국 정책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새마을연대가 지난 23일 달서구청에서 공식 발대식을 열고 지역사회 청년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진덕수 달서구 새마을 회장, 최희진 달서구협의 회장, 강춘희 달서구 부녀 회장, 오명석 달서구 직공장 협의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경과보고를 통해 최다영 신임 회장의 선임을 알린 달서구 청년새마을연대는 인준서 전달과 취임사를 통해 청년새마을연대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지역의 활력을 더하고 봉사의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달서구 연대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청년이 앞장서는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덕수 달서구 새마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년 새마을연대가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 45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새마을연대는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의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달서구 청년새마을연대는 환경정화와 나눔활동,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청년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22일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민들을 위한 리듬으로 만나는 라인 댄스를 개최했습니다. 2026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모두의 문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가창권역 시민그룹인 가창 리듬으로 만나는 라인 댄스가 주관했습니다. 가창 리듬으로 만나는 라인 댄스는 가창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민들의 문화양료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라인 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가창 리듬으로 만나는 라인 댄스를 통해서 이웃 사촌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를 함께 접해봄으로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접해보지 않았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를 함께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한 어르신들이 음악에 맞춰 라인 댄스를 배우며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건강을 다지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며 오랜만에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문화 체험이 매우 즐겁고 뜻깊다며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준 센터와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런 게 너무 즐겁고요. 진짜 기회가 된다면 늘 참여하고 싶어요. 오기를 참 잘했다 싶고 군 관계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늘 웃을 수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많은 덕을 보고 사는 거지요.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창권역을 비롯한 달성군 전역에 소외됨 없는 일상적인 문화양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24일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콩국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우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활기 넘쳤던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쫄깃하게 잘 삶아낸 면발에 깊고 고소한 콩국물이 더해진 콩국수는 보기만 해도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만들며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총동창회가 한여름 갈증을 해소할 달콤한 수박을 후식으로 지원하며 온정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무더운 땀방울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눈인사와 함께 부지런히 그릇을 날르며 보람찬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문 영양사의 세심한 지도 아래 위생과 영양을 철저히 챙겨 어르신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상으로 제공됐습니다. 정성 가득한 한상을 받은 어르신들은 연신 미소를 지었고 무더위 속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준 복지관과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과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활기찬 건강생활을 응원했습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성과 이웃사랑이 듬뿍 담긴 콩국수 한 그릇이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지역 어르신들에게 시원하고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역봉사 예술단체인 메아리 예술단이 지난 25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자선행사 한여름밤의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밤, 문화예술로 이웃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푸른방송 아트홀을 가득 메운 흥겨운 음악과 박수 소리,
메아리 예술단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동시에 수익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무대에서는 경쾌한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노래와 아이로폰, 노래장구,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주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보내고 함께 호흡하며 한여름 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연 중간 진행된 행운권 추첨은 객석에 또 다른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공연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저희 메아리 예술단이 오늘 잠깐만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메아리 예술단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회원들 간에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공적인 자리가 되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메아리 예술단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맞춤형 공연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티켓 수익금 전액을 재단법인 수림장학회에 전달하며 공연을 통한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메아리 봉사단이 우리 수림장학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수림장학회는 장학금과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와 매주 수요일날 어른을 위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항상 메아리 예술단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현합니다. 수림장학회는 매년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열고 매주 수요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인재 육성에도 힘쓰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즐거움과 온정이 어우러졌던 이번 한여름 밤의 콘서트.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소중한 희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성서자원 회수시설 1호기의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1993년 설치된 노후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재건축된 이번 시설은 하루 360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친환경 설비로 구축됐습니다. 대구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대구지방환경청의 설치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종합시운전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법적 기준치의 10분의 1 이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과 비교해도 배출량이 15%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연간 약 40억 원의 세수 증대와 1만 5천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약 150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지역의원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및 유공자 표창, 시설 관람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성서소각장은 이번 1호기 준공과 별개로 기존 2, 3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대보수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설의 장기 운용에 따른 입지 재선정 필요성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주민 지원 방식 등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간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신규 시설 운용이 향후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두류은빛 복지관은 지난 22일 두류성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2026 중복맞이 복다림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과 열무김치를 대접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가수 이효진의 식전 공연과 나눔 현판 전달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김용판 달서구청장 등 참석 내빈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식탁에 삼계탕을 직접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나눔을 위해 두류 1, 2동 새마을 금고와 미로카페 자원봉사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전날 열무김치를 담그고 당일 새벽부터 닭과 전복을 직접 손질하는 등 정성을 모았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께서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복지관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진홍 두류 은빛 복지관장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원과 봉사로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류 은빛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따뜻한 오카리나 연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는 김용판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의 시구의원과 기관단체장,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주요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뜻깊은 순간을 공유했고, 이어 전임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김용판 구청장과 정다로 전임 회장은 축사와 이임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온 지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전대찬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하며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알렸는데요. 전대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삶의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웃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보건의료계열 대학생 등 청년 130여 명으로 구성돼 두근대구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출범하고 지난 22일 달성군을 시작으로 구 군별 현장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서포터즈는 관할 보건소와 함께 지역 내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을 점검 등록하고 미등록 기기 발굴 및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 보건의료 인력이 직접 응급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실무 역량을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가 대구공업대학교를 치매 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지난 22일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치매 극복 선도대학은
구성원들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전공과 재능을 활용해 치매 극복 활동에 동참하는 대학입니다. 대구공업대학교는 건축설비과와 평생교육개혁과 학생 및 교직원 200여 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며 그동안 치매한 신경노당 자원봉사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학 측은 향후 인식 개선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사회 전반에 치매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장애인복지회 산하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울타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에서 종합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복울타리는 달성군청 로비 카페, 딜라이트와 화원읍 베이커리 카페, 솔트 등을 운영하며 달성군 거주 정신지적 장애인 35명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행복울타리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사업 실적 등 5개 평가 영역 전체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모범적인 복지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무희 원장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2일 달서구의회, 상인지구대, 자율방범대 등 60여 명과 함께 민관경 합동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하철역, 공원, 상가 밀집 지역 및 여성 안심귀갓길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순찰을 펼쳤으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홍보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순찰에는 달서구의회 및 대구시의회 의원들도 동참해 지역 치안 현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순찰에 동참해준 자율방범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력 치안 활동을 지속 강화해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달성교육지원청이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관내 초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달성 빛나는 나의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시민구조봉사단 등 전문가와 함께 재난재해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고 업사이클링 환경 올림픽 및 친환경 생필품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의 가치를 체험했습니다. 김현우 교육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2일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대표, 창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간 협력과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센터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와 함께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 공유,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수렴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졸업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입주기업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창업 생태계와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미술관 라이브 유벨 앙상블 공연이 오는 8월 1일 중정홀에서 진행됩니다.
미술관 라이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미술관 전시와 함께 연극, 무용, 국악 등 대구시립예술단 및 지역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뷰벨은 아름다운 소리를 의미하며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그리고 소프라노가 어우러진 따뜻하고 조화로운 선율로 감동을 전하는 앙상블 그룹입니다.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세련된 음악적 해석을 통해 클래식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달하며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8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제527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에로이카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베토벤의 작품만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대구시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백진현이 지휘를 맡고 이탈리아 출신 피아니스트 안토니오 디 크리스토파노가 협연합니다. 공연에서는 명명, 축일, 사곡, 피아노 협주곡 제3번, 교향곡 제3번 영웅을 선보이며 베토벤이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음악 세계를 개척해 나간 예술적 여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향은 이번 무대를 통해 베토벤 음악의 혁신성과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26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67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청기간은 7월 27일에서 31일까지며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9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추진, 환경정화, 지역특화 등 4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달서구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주민입니다. 달서구는 소득과 재산 등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종합 심사한 뒤 최종 참여자를 선정해 8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보건소는 야외 활동이나 해외여행 후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한 소식입니다. 일본 뇌염은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성인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까지는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주로 5월에서 10월 발생하지만 잠복기가 길어 연중 발병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후 반복적인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달서구 보건소는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지역 거점 보건소로 지정돼 협력 의료기관에서 해외 방문 후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dengue 검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옥포읍 새마을회가 초복을 맞아 230만원 상당의 떡을 나눔한 소식입니다. 옥포읍 새마을회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경로당을 찾아 230만원 상당의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새마을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오는 8월 28일까지 제24회 대구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추천 대상은 대구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경력이 있는 시민입니다. 구청장 군수, 자원봉사센터장 또는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령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와 공적조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등을 갖춰 거주지 부군 자원봉사 담당 부서나 대구시 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현지 확인과 공적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본상 2명 등 총 3명을 선정해 오는 12월 열리는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산업체와 연계한 스마트 금형 교육을 통해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성과를 거둔 소식입니다. 경북기계공고는 최근 오토폼 엔지니어링 코리아와 공동 운영한 스마트 금형 취업 연계형 자율 동아리 1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종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체결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됐으며 학생들은 오토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금형 설계와 성형 해석, 공정 분석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익혔습니다. 특히 참여 학생 9명 전원이 아진산업, 신라엔지니어링, 신화ST, 신화TMK, 테일정밀 등 취업 약정 기업과 1:1 매칭을 완료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전재호 교장은 첨단 제조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하고 학생들의 취업까지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 직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소장한 고문원 사종사책이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은 1569년 초간본 성악 10도, 초간 초쇠본 선가기감, 1411년 초쇠본 대전 화상주 신경, 1533년 국내 최고본 포은시고 등으로 모두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입니다. 특히 성악 10도는 퇴계 이황희 선조에게 올린 저술의 수정 이전 원형을 담은 초간본이며 선가기감과 대전 화상주 신경은 한각 직후 인쇄된 초쇠본으로 희소성이 높습니다. 포은시고는 국내에 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지정은 개인과 가문이 보존해온 고문원이 대학 기증을 거쳐 공공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로써 개명되는 대구시 유형문화유산 13종 24책과 국가지정 보물 24종 98책을 보유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고문원 소장 역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동근 계명대 동산도서관장은 지정문화재를 전시와 온라인 공개를 통해 시민과 연구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고문원의 발굴과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